자, 두 번째 영상에서는 두 번째 토픽, 현시선호 이론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소비자 이론을 공부한 거는 전통적 소비자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Classic Consumer Theory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소비자 이론에서의 출발점은 우리가 선호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어떠한 가정을 만족하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효용함수를 끄집어냈고요. 그 효용함수로부터 소비자가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 소비자 행동에 관해서 이제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거꾸로 뒤집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비자의 행동으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뭘 선택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이 사람이 어떠한 상품 묶음을 어떠한 범들을 좀 더 좋아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반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현시선호 이론이에요. 현시선호 이론은 베리안 책의 이제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revealed preference라고 하거든요. 현시선호를요. 이제 reveal 하다는 거는 한마디로 뭔가 드러내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선호를 드러낸다. 한마디로 소비자의 행동이 그 소비자의 선호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으로부터 preference를 이제 오히려 이제 찾아내는 그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이론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소비자의 선호라는 건 우리가 소비자의 선호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는 그 소비자에 대한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 소비자가 과연 어떠한 상품 묶음을 더 좋아하고 더 싫어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가 되게 다양하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행동하는 거는요. 이 소비자의 선호라는 건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에 비해서 소비자의 행동, 이 소비자가 결국에는 어떠한 상품 묶음을 선택했는지 오늘 이마트에 가서 이 사람이 과연 어떤 걸 소비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눈에 관찰할 수 있는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 이론의 장점은 뭐냐면은 이 전통적 소비자 이론보다 더 적은 수의 가정만으로 이론을 정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학부 수준에서는 약간 벗어난 내용인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차원에서 그 인트로덕션 차원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인트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이 현시 선호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프레퍼런스를 찾아낼 수 있냐면요. 가격과 소득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이 소비자의 반응, 과연 이 변화된 소득과 변화된 가격에서 이 소비자가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거를 계속 관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관찰로부터 소비자의 선호 체계를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가정은 뭐냐면은 이제 소득을 변화하고 가격을 변화한다는 건 그만큼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소비자를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 아니면 길게는 10년 이렇게 관찰을 해야 돼요. 근데 소비자의 선호라는 건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또 역시 변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시 선호 이론이 이렇게 우리가 이론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가정이 필요한데 그 가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관찰하는 그 기간 동안 소비자의 선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변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소비자의 행동이 변화된 거에 따라서 이게 선호의 변화로부터 관찰이 그렇게 된 건지, 그 행동의 변화가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진짜 이게 가격과 소득에 따라서 변화가 그렇게 된 건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disentangle,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그걸 분리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선호가 불변이라는 가정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이 추가될 때 현시선호 이론과 전통적 효용 이론은 동일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은 한마디로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두 재화의 가격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과연 이 소비자가 어떤 걸 선택하는지 그거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쌀과 옷 이렇게 두 가지 재화가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쌀의 가격은 PX0, 옷의 가격은 PY0 이렇게 주어졌어요. 이랬더니 이 소비자가 쌀은 X0만큼, 그 다음에 옷은 Y0만큼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소비자가 다른 묶음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걸 선택했다고 하면요. X0, Y0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다른 재와 Q1, X1, Y1 이것보다 이 상품 묶음 Q0를 더 선호한다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Q0랑 Q1 두 상품 모두 선택 가능한 상황에서 이 소비자가 Q0를 선택했다고 하면은 상품 묶음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되었다. 영어로는 Q1이요. Q1이 revealed preferred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Q1 is revealed preferred. Q0죠. Q0가 revealed preferred to Q1이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자, 요거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다음 그래프로 한번 가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과 소득이 지금 둘 다 바뀐 상황인데요. 만약에 현재 가격이 지금 이렇게 A, B 선으로 나와 있어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소비자가 Q0를 선택하는 걸 우리가 관찰을 했어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 옷의 가격과 쌀의 가격이 주어져 있고 이 사람의 소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품 묶음 Q1 있죠. 요 Q1이요. 이 Q1은 역시 지금 예산 그 셋에 버짓셋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검정색 지금 삼각형 안에 있는 거죠. 한마디로 선택 가능해요. 그래서 Q1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0를 선택한 거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Q0가 더 현시 선호되었다. revealed prefer 아까 썼던 거요. Q1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면에 이 Q2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Q0랑 Q2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현재 상황에서 Q0를 선택했거든요. 근데 Q2는 선택 불가능한 점이죠. 선택 불가능한 점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Q0랑 Q2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Q0랑 Q1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바뀌었어요. 가격과 소득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예산선이 이렇게 빨간 선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Q2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요. Q2가 Q1보다 Q1은 이제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전히 선택할 수 있죠. 가격과 소득이 바뀌었음에도 왜냐면 이 빨간색 이 삼각형 안에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지금 예산선 위에 있네요. 선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Q2를 선택했다. 이거는 Q2가 Q1에 비해서 현시 선호되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바뀐 가격 소득하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 우리가 관찰함으로써 이 사람의 상품 묶음에 대한 선호 체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P0라는 가격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상품 묶음 Q0가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Q1은 지금 P0라는 가격 하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삼각형 안에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지금 검정색 선의 가격 벡터를요. 그러니까 가격 벡터라는 거는 지금 쌀의 가격 PX0 그 다음에 옷의 가격 PY0 이 두 가지를 포함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검정색의 가격 벡터가 지금 P0로 주어졌는데요. 지금 Q1이 선택 가능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이 가격 벡터에다가 Q1을 곱해주면요. 자,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 수학에서 내적이라고 하거든요. 벡터 간의 곱, 이너 프로덕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적이라는 거는 벡터 간의 곱이라는 건요. x.y는요. x가 벡터예요. 그래서 x1, x2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y는 y1, y2. 그러면은 각각의 컴포넌트를 곱한 다음에 더해준 게 돼요. 그래서 이거의 이너 프로덕트는 x1 곱하기 y1 플러스 x2 곱하기 y2. 그래서 우리가 예산 제약식이 보통 P1, X1, P2, X2 이거는 이제 M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이 좌변을 우리가 간단하게 가격 벡터랑 이 상품
묶음 X 요 간의 내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적의 개념을 이해하면은 자, Q1이 현재 가격 벡터 P0에서 소비 가능하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P0, Q0. 자, 이게 지금 전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소득이 되겠죠. 이게 한마디로 P0라는 가격 벡터에서 Q1을 이제 내적을 해주면은요, 이것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Q1이라는 범들이 이제 소비 가능한,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P0라는 가격 벡터가 주어졌을 때, Q0가 선택됐고, 그리고 Q1은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야, 그 말은 Q1이 여전히 P0라 해서, 역시, 구매 가능한, 그래서 affordable under P0라고 얘기할 수 있죠. P0라는 가격 하에서 선택 가능한 한마디로 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족시킨다. 그런 상품 묶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Q0를 Q1보다 현시 선호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지금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그래서 directly revealed preferred to Q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 지금 요 부등식을 다시 이제 우리가 벡터 폼 이렇게 벡터의 그 내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스칼라로 이제 표시하면요 한마디로 P0라는 거는 옷의 가격 PX0, PY0 그 다음에 쌀의 가격이요. 여기다가 옷에 대한 Q0에서 쌀을 X0만큼 옷을 Y0만큼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게 P0 곱하기 Q0가 되죠. 그 다음에 우변은 P0 곱하기 P0 내적 Q1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족할 때,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Q0를 선택했을 때요. Q1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0를 선택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Q0를 Q1보다 현시 선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직접 현시 선호 관계고요. 또는 직접이란 말을 그냥 빼기도 해요. 그리고 간접 현시 선호 관계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돼요. 그리고 Q1은 Q2보다 현시 선호돼요. 그래서 Q2는 Q3보다 현시 선호되는 관계가 계속 이어지면요. 그래서 Q0가 Q1보다 현시 선호, Q1은 Q2보다 현시 선호. 그래서 Q0가요. Q2보다 현시 선호돼요. 이럴 경우, 그래서 이걸 우리가 Q0는 이렇게 선호가 이행적일 때, 트랜스티브를 만족할 때 우리는 Q0는 Q2보다 간접적으로 현시 선호됐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면요. 아까 요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 여기서 가격 벡터가 P0일 때요. Q0를 선택했어요. Q1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Q0는 Q1보다 직접적으로 더 선호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 벡터가 P1으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서 선택한 게 이 소비자가 Q2가 아니고 Q1이에요. Q1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Q1이 Q2보다 직접적으로 더 선호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아까 그래서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 상황에서 한마디로 이 가격 벡터가 P1일 때 이 사람이 Q2를 선택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Q0랑 Q2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뭘 더 선호하는지 그거를 따로 알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빨간색 선에서 Q1을 선택했으면요. 그러면 이제 Q0랑 Q2 간의 랭킹이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Q0가 이제 rebuild preference 여기다 이제 R을 붙여주거든요.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되고, 그 다음에 Q1이 Q2보다 현시 선호되니까요. 결국엔 우리가 Q0가 Q2보다 선호된다고 얘기해 줄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직접 선호. 우리가 Q0, Q1 비교했고, Q1, Q2 직접적으로 비교한 거죠. 근데 Q0랑 Q2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건 아니에요.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indirectly revealed preferred 그래서 IR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접 현시 선호됐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선호 또는 무차별 곡선을 우리가 유도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양한 관찰이 필요한데요. 자, 만약에 지금 이 검정색 선에서요. 검정색 선에서 이 소비자가 X를 선택하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이 선에서는 다음에요. 다음에 이 선에서는 이 소비자가 2점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선 위에서는 가격과 소득이 이렇게 변했을 때는 Y를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예산선이 이거 있다? 그러면 Z를 선택하는. 자, 이렇게 관찰값이 4개가 있었을 때 우리가 X랑 무차별한 한마디로 X를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이제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현재 여기라고 하면은요, 현재 가격과 소득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은 지금 Y점을 선택했다는 거는요, X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 점이요, 요 점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점을 선택했다는 거는 요 번들 Y가 X랑 요거 이름이 좀 필요하겠네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XYZ 했으니까 W라고 할까요? W라고 하면요. Y가 X보다 revealed prefer 되고요. 현시 선호되고 Y가 그 다음에 W보다 현시 선호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결국 우리가 X랑 무차별한 그런 지금 번들을 찾고 있는데 X를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을 찾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무차별 곡선은 Y보다 번들 Y보다 밑에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가격과 소득이 여기다. 근데 이 사람이 Z를 선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X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Z를 선택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bundle Z가요. 역시 또 revealed prefer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X보다요. 그래서 X를 통과하는 무차별 곡선은 이 Z보다, bundle Z보다 밑에 이렇게 위치해야 돼요. 자, 그리고 W보다는요, X가 현시 선호된 거니까요, 이 W 위에 있어야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다양한 관찰값이 있을 경우에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결국에는 유도할 수 있다. 어떻게 대략적으로 생겼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하향하는 무차별 곡선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재화가 전부 다 재화라고 하면요. 그래서 효용을 창출하는 그런 재화라고 하면요.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과 정통적인 효용 이론이 이렇게 논리적 또는 수리적으로 동등하다는 게 이제 증명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증명 같은 거 학부 수준에서는 패스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시 선호 이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관찰로부터 그 사람의 선호를 이끌어내는 그런 프로세스인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소비자의 관찰된 행동이 있죠. 근데 과연 그 관찰된 행동이 언제 레셔널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마디로 이 관찰된 행동이 이 사람의 효용 극대화, 자신의 주어진 버지 컨스트레인트 하에서 자신의 유틸리티를 가장 극대화시키는 그런 이성적인 레셔널한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자, 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된 행동이 레셔널하다는 그 질문 안에서 우리가 yes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요. 그거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제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현시 선호의 약공리, 그래서 weak axiom이요. 그 다음에 강공리, strong axiom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strong axiom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재화가 이렇게 두 개일 경우에는요, 이 약공리랑 강공리 간의 차이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약간의 이제 재화가 두 개보다 더 많아질 경우에는 이 약공리가 강공 딱 그 단어 선택에서부터 딱 나오죠. 강한 거는 좀 더 강한 거니까요. 이게 좀 더 강한 컨디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재화가 종류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이 두 가지 의미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관찰된 행동이 이 강공리를 만족시키면은, 이 사람의 그 preference가 rational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효용극 대화를 통해서 선택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rational behavior에 대한 충분 조건이 돼요. 강공리는요. 그런데 약공리는 반면에 필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건 necessary condition, 이건 sufficient condition이 돼요. 자, 그래서 만약 필요 조건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관찰된 행동이 rational하다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이 약공리가 만족하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 관찰된 이 행동이 rational behavior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 조건이 만족하면은요, 그러면 약공리는 자연스럽게 이제 성립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우리 여기 수업에서는 이 강공리는 다루지 않기로 해요. 왜냐? 재화가 두 개일 경우에는 약공리나 강공리나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약공리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약공리는, 자, 여기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나와 있는데요. 만약에 한 상품 묶음 Q0가요. 다른 상품 묶음 Q1보다 현시 선호되었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가격 벡터 P0에서 현시 선호됐다. 그러면은 P0 Q0가 P0 Q1 이걸 만족해서요. Q1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Q0를 선택했다. 그래서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됐다. 이럴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말은 가격이 P0가 아니고 P1이 됐든 P2가 됐든요. 상관없이 항상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Q1이 Q0보다 현시 선호될 수 없다는 게 바로 약공이에요. 자, 여기 수식으로 보면은요. 너무나 간단하죠. 만약에 P1이 P0, Q0가 P0, Q1보다 같거나 더 커요. 그럼 우리가 이 가격을 P1으로 바꾸든 P2로 바꾸든 이 부등식은 항상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Q0가 Q1보다 현시 선호되겠죠. 자, 그러면은 과연 이 약공리를 현시 선호 이론의 약공리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 이게 바로 이 다음 그래프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케이스예요. 자, 지금 가격이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사람이 Y를 선택해요.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에는 X를 선택해요.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지금 가격이 여기 이거를 P0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P0에서 X는 Y보다 현시 선호되는 거죠. 왜냐? 이 번들 Y는 P0 하에서 선택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P0, 그 다음에 X, 이거는 P0, Y보다 더 큰 거죠. Y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를 선택한 거죠. 근데 지금 가격 벡터가 P1으로 바뀌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X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Y를 선택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약공리를 위배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P1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P1X가요. P1X가 지금 P1Y보다 더 작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X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1에서는 Y를 선택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현시선의 약공리를 위배하는 경우로서 이럴 경우는 이렇게 관찰이 됐다. 그러면은 그 관찰된 행동은 이 소비자는요. 이 소비자는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지 않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선택했을 경우에는 이제 현시 선호의 약공리를 위배하는 케이스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 example이 하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소비자에 관해서 세 가지 observation이 있어요.
근데 각각의 observation에서 가격이 다르다는 거 알 수 있죠. 첫 번째 observation은 우리가 처음 관찰했을 때 가격이 첫 번째 재화는 1, 두 번째 재화는 2. 두 번째 관찰했을 때는 첫 번째 가격이 2배 올랐네요. P2는 2배 떨어지고요. 2분의 1로 감소하고 2,1. 마지막 세 번째 관찰했을 때는 가격이 1,1. 이럴 때 각각 이 소비자가 어떤 상품 묶음을 선택했는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었을 때, 과연 이 소비자의 행동은 레셔널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 소비자는 진짜로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서요, 각각의 가격 벡터에서 자신의 유틸리티를 극대화시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첫 번째 상황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산 제약식을 그려줘야 되는데요. 그래프를 잘 그려야 되는데, 첫 번째는 1,2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1,2는 여기 있네요. 요 점이죠. 그리고 지금 상대 가격이 2예요. 그러니까 예산 제약식은 지금 2의 기울기를 갖고서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2분의 1이죠. P1 over P2니까요. 2분의 1에 그걸로 떨어지게 되니까 Y절편은 2.5고요. 그 다음에 X절편은 5가 되겠네요. 5. 자, 그래서 이거를 연결한, 아이고, 항상 이 태블릿 PC의 문제점이 그림을 그리기 힘든다는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observation이 되는 거죠. 요점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2,1 여기 있죠. 그 다음에 2,2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를 지금 첫 번째 이거를 우리가 Q0, 지금 Q1이라고 할게요. Q1, 이거 Q2, 이걸 Q3요. 그래서 이 점이 Q1, 그 다음에 2,2는 Q3, 그 다음에 Q2야.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요 그림을 통해서 Q1이 Q2에 비해서 현시선호됐다. 이거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지금 가격이 1,1일 때는 2,1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기울기가 1이죠. 그래서 2,2고 1이니까 y-intercept는 3이 되겠네요. 3, 4.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자, 이 빨간색, 이 분홍색 선, 이거 직선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Q3, 자, 이런 예산, 이 빨간 선을 갖고 있으면, 예산선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 Q1과 Q2 전부 다 선택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Q3를 선택했다는 거는요. 자, 이 빨간색 세 번째 관찰로부터 우리가 이 상품 묶음 Q3가 Q1 또는 Q2 이 두 상품 묶음보다 더 현시 선호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두 번째 관찰 한번 볼까요? 가격이 2,1일 때는 이때는 상품 묶음 Q2를 선택했어요. 근데 가격이 2다. 이 말은 기울기가 이제 꽤 가파른 거죠. 2,1이라는 얘기는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요.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y-intercept가 6이에요. 4, 3, 4, 5, 6이요. 잠시만요. 5가 되겠네요. 2.5랑 5요. 자, y-intercept가 5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 보면 이 파란색 선을 그려주면은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런데 이 파란색 선에서는 Q2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Q2가 Q1보다 현시 선호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약공리를 위배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 있죠. 왜냐?
첫 번째 관찰을 통해서 보면요. Q1이 Q2보다 현시 선호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모든 상관없이 항상 Q1이 Q2보다 현시 선호돼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데이터를 보면요. 가격 벡터가 이렇게 파란색 선일 때는 이렇게 현시 선호 그 랭킹이요.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소비자의 행동은 레셔널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현시 선호의 약공리는 이 간단한 필요 조건, 한마디로 이 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가 이 소비자가 실제 보여주는 행동이 rational behavior인지 아니면 irrational behavior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현시선호 이론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우리 이제 대체 효과, 우리 이제 슬러스키 방정식에서 나오는 그 대체 효과 있죠. 그래서 이 현시선호 이론을 이용해 가지고 가격의 변화의 그 움직임과 그 다음에 대체 효과는 항상 정반대로 움직이는, 대체 효과는 항상 가격의 변화랑 정반대로 움직이는 요거를 우리가 이제 증명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만약에 가격이 증가하면은 대체 효과는 음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감소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대체 효과는 양의 값을 갖는. 왜 이게 사실인지요? 이거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 여러 번 본 이 그래프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이 현재 오리지널 그 프라이스가 여기였는데요. 지금 첫 번째 제외된 가격이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격 하락으로부터 나오는 대체 효과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검정색 선, 요거랑 평행한 그리고 예전에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자, 요 점을 찾아줘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이름을 좀 붙이면은요. 여기서 지금 원래 오리지널 그 프라이스를요. P라고 할게요. 그래서 P는 이 가격 벡터 P는 첫 번째 재화의 가격, 두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 그래서 이 회색 선의 이 벡터를 우리가 가격 벡터를 P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 오리지널 초이스를 우리가 번들 X라고 하고요. 이거를 번들 X, 번들 X요. 그러니까 P라는 가격 하에서 번들 X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바뀐 가격이요. 그래서 P'이요. P'은 지금 첫 번째 제어에 대한 가격이 이렇게 P1에서 P1 프라임을 상승한 경우 그래서 지금 P1 프라임이 P1보다 큰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제어에 대한 가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은 지금 번들 Y를 선택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번들 Y가 되는 거죠. 번들 Y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힉스의 대체 효과는 이 번들 X랑 번들 Y가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은 무차별 곡선에 있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것도 한마디로 번들 X도 Y보다 현시 선호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번들 Y도 번들 X보다 현시 선호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현시 선호 이론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써줄 수가 있어요. X가 Y보다 현시 선호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의미하는 거는요. 지금 만약 현시 선호됐다는 거는 가격 벡터 P에서요. P.X가 P.Y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Y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X를 선택한 거죠. 이러면 이제 현시 선호된 게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P.X가요. P.Y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에는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다시 써주면은 P1, X1, P2, X2는 P1, Y1 플러스 P2, Y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리고요. Y는 역시 X보다 현시 선호될 수 없어요. 그 말은 자, 이제 P' 하에서요. P' X는요.
P'Y보다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P'I에서 Y를 선택했다는 것, X 대신에 Y를 선택했다는 것은 X는 선택할 수 없는 점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였으면요. 이게 반대면은 Y는 X보다 현시선호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P라는 가격 하에서 X를 선택하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요 왼쪽이 더 커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주면요. 그러면은 P1 프라임 X1 그 다음에 P2 X2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죠. 오른쪽은 P1 프라임 Y1 그 다음에 P2 Y2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 두 가지를 유도할 수가 있어요. 현시선호 이론을 이용해서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래 거에서요. 지금 아래에서 위를 한번 빼볼까요? 그럼 부등식을 서로 간에 뺄 때는 조금 주의해야 되는데, 지금 아래 부등식을 보면은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준 게요. 그러니까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은 P2, X2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남는 거는 X1, P1 프라임, 마이너스 P1이요.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더 크냐면은 아래식에서 작은 거에다가 큰 걸 빼주면은 이 부등식이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P2, Y2 지워지고요. 그래서 P1, Y1으로 묶어주면요. Y1, P1 프라임, 마이너스 P1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X1을 우변으로 넘겨주고 P1 프라임 마이너스 P1으로 묶어주면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Y1 마이너스 X1, X번들의 X값, X 코디네이트, Y번들의 Y 코디네이트, 이 둘 간의 차이. 이게 바로 대체효과죠. Y1-X1이 대체효과의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P1 프라임 마이너스 P1이 이제 프라이스 체인지죠. 이거 두 개를 곱했더니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대체효과랑 가격 변화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자, 이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대체효과는 항상 가격 변화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현시선호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자, 두 번째 비디오 여기까지 하고, 세 번째 비디오에서 그 다음 토픽 한번 얘기해 볼게요.